자, 이재원 선수가 전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죠. 전역을 하자마자 가뜩이나 이 K 베이스볼 체코전에서의 홈런이 안 그래도 LG 팬들을 뜨겁게 달궜는데, 이제 LG 팬들의 그 바람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연일 이재원 선수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재원 선수를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적게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 낮에는 제가 그래서 상무 저녁 4인방으로 이재원 선수를 또 올리기도 했거든요. 과연 이재원 선수가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줄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차명석 단장님은 아무래도 단장이니까 전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플랜을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재원 선수의 이 장기적인 플랜 그리고 단기적인 플랜까지 또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본혁 선수 골든글러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본혁 선수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또 진지하고 중요한, 차명석 단장님이 유틸리티 수상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구본혁이 드디어 가치를 인정받느냐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구본혁 선수 먼저입니다. KBO판 골든글러브 김하성 탄생할까? LG 슈퍼 유틸 활약 어땠길래 KBO에 정식 건의해보겠다. 자, 어떤 포지션이든 리그 평균 이상의 수비로 메워주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한국 KBO 리그에도 재평가가 아니라 이제부터 평가받는 거죠. 사실은 현대 야구가 분업화되면서 포지션별로 수비를 맡기 시작했는데, 이 현대 야구가 경기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수비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메이저리그는 유틸리티 포지션이라는 게 아예 따로 있어요. 그만큼 야구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한정된 엔트리 내에서 각 포지션별로 후보 선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후보 선수? 그러니까 교체 선수라고 해야 되죠. 둘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는 게 유틸리티의 중요성인데, 왜냐면 한 선수가 여러 포지션을 책임져 준다면은 그 팀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되죠. 왜냐면 엔트리에 한 명을 가지고 순식간에 3개의 포지션 정도를 맡아줄 수가 있다면 엔트리를 구성하는데 너무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해주고 있는 게 구본혁 선수인데, 차명석 단장님이 지난 10일 여의도에서 팬들과의 맥주 파티에서 KBO에 골든글러브 유틸리티 부분 신선을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이다. 메이저리그에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LG 통합 우승 4연패에 일조한 구본혁 때문이죠. 실제로 구본혁 선수가 올 시즌 131경기에 출전해 타율이 2할 8푼 6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주전 이상이죠. 그러면서 OPS도 727로 높은데, 이 구본혁은 어느 포지션에 둬도 평균 이상을 보여주는 수비에 있어요. 구본혁은 2루수로 35경기 220이닝, 3루수 68경기 328이닝, 유격수 57경기 315이닝, 좌익수 4경기 16이닝으로 외야까지 소화하면서 그야말로 유틸리티 수준이 아니라 슈퍼 유틸리티의 면모를 뽐냈죠. 그 결과 총 880이닝을 소화하며 가장 많이 출장한 3루에서 KBO 수비상은 최종 2위를 기록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조금 출전했는데도 수비상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죠. 그러므로 이 유틸리티 골든글러브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2022년에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느린 거죠. 공수 모두 평가하는 골든글러브와 달리 미국의 골드글러브는 수비만 놓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미국의 골든글러브에 대응하는 KBO 수비상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수비상 따로 주고,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는 타격으로 주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 수비상도 2023년 처음 신설해 올해 3회차를 맞이했죠. 그 수비상에 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구본혁 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유틸리티인데 정말 작은 이닝에도 불구하고 3루수에서 무려 수비 2위를 차지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김하성 선수와 이 토미, 현수, 에드먼, 요 선수들 이렇게 있는데, 김하성과 에드먼이 그거를 정말 잘 보여주는 거예요. 김하성 선수도 아시아 내야수 최초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한국계 에드먼은 유틸리티 플로트에서 가치가 주전급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LA 다저스와 무려 1,090억 원의 5년 연장 계약에 성공했거든요. 그야말로 완벽한
선수로 거듭나는 게 이 유틸리티의 가치가 사실 되게 높아요. 메이저리그에서는. 그런데 한국 리그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최근 골든글러브 부분 세분화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수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지만 불펜 따로, 그러니까 불펜도 뭐 홀드 부분, 뭐 세이브 부분이 추가돼서 뭐 이게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받아가니까 그 나머지 최소한 2개 정도는 더 해야 되는데 유틸리티 기준에 충족하는 선수가 부족하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구본역 레벨의 선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포지션을 수비를 잘하는 것도 힘들어요. 실제로 한 포지션을 평생 뛰면서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들이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하면서 잘한다? 그런 선수 자체를 사실은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 야구에서. 그러면은 이 유틸리티 상은 사실 생기면 그냥 구본역이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KBO 구단 관계자는. 하지만 현대 야구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수상 금은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뭔가 수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 타격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면 현장에서는 한 포지션에 고정하고 썼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구민혁 선수가 LG 트윈스였기 때문이지 다른 팀에 가면은 유틸리티를 하면서도 주전급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는 게 구본혁 선수죠. 실제로 이 포지션이 유틸리티를 하는 선수 중에 압도적으로 수비 포지션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모든 포지션을 하면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선수는 한국 KBO의 구본혁 선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연경혁 감독님도 올해 구본혁은 그냥 주전이었다라고 칭찬한 바가 있는데 저는 예전의 영상을 구본혁은 그냥 미친 주전이다. 솔직히 말해서 한 포지션 잘하는 선수 찾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 포지션 잘하는 선수가 훨씬 더 귀하다. 팀 입장에서 진짜 훨씬 더 어렵다. 그거를 구본혁이 해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러브 기빙데이에서 145km 막 공도 던지잖아요. 3루에서 그 던지는 송구는 그야말로 레이저 송구죠. KBO 구단 관계자 C는 구본혁 같은 선수가 팀에 있으면 운영이 쉬워진다. 과거 신민재도 저랬다. 경험을 쌓다가 주전이 되고 국가대표도 되는 것. 실제로 구본혁 선수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 구본혁 선수의 자료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전반기 타율이 2할 3푼 4리인데 후반기 타율이 3할 6푼 6리예요. 본인이 장타를 치지 않고 출루 위주로 단타 위주의 타격으로 밸런스를 바꾸고 난 뒤에 완전히 후반기에 다른 선수가 됐는데요. 놀랍게 출루율이 4할 3푼 7리고요. 장타율도 3할 1푼 1리에서 4할 1푼 8리로 올랐어요. 단타만 치겠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OPS가 무려 0.855. 구본혁은 후반기의 구본혁은 아예 다른 선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시즌은 구본혁의 3년차 시즌입니다. 제가 보기에 꾸준히 기회를 준다면 타격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성적을 내줄 선수가 구본혁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실 빅보이 돌아오다 오스틴, 문보경, 이재원 100홈런 욕심나네요. 차명석 단장의 희망. 자, 실제로 차명석 단장님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2025년은 사실 우승 계획이 없었고 2026년이 정말 우승 목표다. 적기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저의 계획은 내년에 고우석 선수가 돌아올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는 유영찬 선수가 대표팀 갔다 와서 팔을 다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봤다. 하지만 감독님 이하 코칭 스태프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우승을 했죠. 그렇다고 우리가 2026년 우승 목표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G 트윈스의 2026년 전력은 2025 전력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졌는데 야구는 언제나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팀의 전력도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우승해서 LG 트윈스가 명문 구단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고 싶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2023년 우승할 때 당시 코치였던 지금의 NC 이호준 감독과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다. 내가 아는 프로야구에서 똑딱이 갖고 우승한 팀은 못 봤다. 무조건 장타력이 있는 팀이 우승 가능하기에 LG 야구는 홈런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우승한 팀에는 홈런을 치는
거포 타자들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었죠. 그러면서 내년 전략은 박동원, 오스틴, 오지환, 이재원 정도가 홈런 20개씩 쳐주고, 네, 그 다음에 홍창기, 신민재, 문보경 이런 선수들은 잔잔하게 가는 그런 식으로 장타력을 높이고, 투수 쪽에선 김윤식, 이민호가 군대에서 돌아오고 내년에 정상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재원의 기대치 잘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크다. 워낙 포텐셜이 좋다. 그래서 오스틴, 문보경, 이재원이 지그재그로 좌우좌를 치면서 3, 4, 5번에서 욕심내서 100홈런 정도 쳐주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 타선이 될까. 1, 2번은 우리가 강하니까 이재원 선수가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재원 선수가 이제 소녀 감성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하면 부담 가질까봐 걱정이다. 그러면서 윤경혁 감독님이 그 소녀 감성을 매우 잘 이해하시고 계시죠. 내년에 이재원에게 최소 300타석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재원은 그냥 선발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어우, 그럼 문성준 선수 어떡하지? 자, 120경기 정도 선발로 출장시킬 생각이다. 이게 맞나요? 잘하면 경기 수가 더 늘어날 것이고, 못하면 천송호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줄 것이다. 아직 문성주 선수의 부상이 낫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까지? 문성주 선수와 이재원 선수를 번갈아서 쓰면 될 텐데, 홍창희 선수도 있고, 또 8번 하위 타선에다 두고 마음 편하게 치게 할 것이다. 8번에서 삼진 먹는다고 누가 비난하겠는가? 라고 기용법을 언급하셨거든요. 자, 실제로 이재원 선수는 2022년에 223타수에서 13개의 홈런을 쳤어요. 자, 그러면 300타석 하면은 뭐 기량도 향상됐을 테니까 충분히 20홈런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출루가 많은 LG 타선에 이재원 선수의 20홈런이 얹혀지면 어마어마한 타점을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이재원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되고, 문성주도 있고 홍창기도 있어서 솔직히 타선은 내년에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수비도 그렇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언제나 아침을 LG 트윈스 소식으로 시작하기를 바라면서 감자칩과 요 떡볶이 드셔주시면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오늘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